미국 아이오와에 살던 한 남자가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완전히 모습을 감추는 일이 일어났는데 Yeah, Jory and Giovanna, a very unusual and gruesome investigation here in Lake. They are certainly working to figure out who that person is, but right now the fire department is trying to retrieve that body. As you can see right behind me, there is a line of fire engines right now blocking out the view of the public to make sure that no one sees anything gory. And tonight, investigators are trying to figure out if the person who died is the suspect in a chase earlier this week. 그로부터 10년 뒤 사라졌던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죽음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포타와타미 카운티의 도시인 카운슬 블러포즈에 폭설이 내린 날, 한 남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레리 엘리 무릴로 몬카다. 그는 25살의 청년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14번가에 있는 주택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혼비백산인 표정으로 집에서 나온 레리는 맨발로 눈이 수북하게 쌓인 길을 걸었고 얇은 셔츠와 바지만 입고 있었지만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눈보라 속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마치 무언가에서 도망치는 사람처럼 걷는 레리에게 불현듯 설탕을 먹어! 귓가에서 울리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폭설이 내리는 길가에는 오직 레리 한 사람뿐이었죠. 방금 자신에게 말을 건 목소리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들린 거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 레리는 심장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거리는 걸 느꼈고 가슴에 통증까지 느껴지기 시작할 때쯤에는 설탕을 먹으라는 소리가 더더욱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레리에게 설탕을 먹는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말을 했죠. 하지만 이미 레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설탕을 먹어도 터질 것 같은 심장은 잠잠해지지 않을 것이고 설탕을 먹으라는 그 목소리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이죠. 레리는 조금이라도 빨리 그 목소리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밭을 밟는 발이 얼얼해 오는 것도 있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걷고 또 걸었죠. 그렇게 몇 분을 걸었을까 레리의 시야에 한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노프릴스 슈퍼마켓이었죠. 이곳은 그동안 레리가 근무했던 곳이기도 했는데 레리는 낯이 익은 건물이 보이자마자 비척거리던 걸음을 돌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추위에 지치고 자신을 따라오는 목소리에 혼란스러운 레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휴식이었고 레리는 간절하게 휴식을 바라며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레리는 자신이 2번 다시 이 슈퍼마켓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노프릴스 슈퍼마켓을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슈퍼마켓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끔찍한 악취가 난다는 거였죠. (2019년 1월 24일) 저는 미국 아이오와주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에서 신원불명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 슈퍼마켓은 노프릴스라는 체인점이었는데 그곳은 이미 2016년에 문을 닫은 뒤 3년 동안 빈 건물로 남아있다가 늦은 철거 작업을 하면서 매장 안에 있는 음료 냉장고를 드러내던 도중 그 뒤에서 몇 년 동안 방치됐는지 가늠할 수 없는 시신을 찾게 된 거였죠. 그런데 사람의 시체가 나온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것은 바로 발견됐을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패한 시신은 마치 위에서 떨어진 것처럼 냉장고 뒤에 거꾸로 처박힌 모습으로 발견됐죠. 또한 시신이 너무 심각하게 부패했기에 신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단 시신의 키가 대략 180cm가 조금 넘는다는 것과 성별이 남자라는 것만 알 수 있었고 저와 김영사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실종 사건을 먼저 조사해 나갔죠. 그리고 동시에 아이오와 주립범죄연구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얼마 뒤 김영사는 드디어 냉장고 뒤에서 발견된 시신의 주인을 찾았다고 연락해왔고 저희는 그 시신이 25세의 레리 엘리 무릴로 몬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레리는 2009년 11월 28일 부모님인 애나 몬카다와 빅터 몬카다에 의해 실종 접수가 됐는데 실종 당시 레리는 가족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과 말다툼을 한 뒤 집에서 뛰쳐나갔고 그 이후로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했죠. 그들은 아들 레리가 집을 나간 이유가 바로 그때 앓고 있던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 레리는 꽤 오랫동안 불안증과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아 약을 섭취한 것으로 보였고 항우울제로 인한 부작용까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레리는 평소 정신분열증 증상으로 환각과 환청을 들었다고 했는데
어머니인 애나는 레리가 집을 나간 날에도 그가 환청을 들었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죠. 그런 레리는 지갑이나 차키도 챙기지 않은 채 밖에 폭설이 내리는 상황에서 파란색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불행히도 그 옷차림은 냉장고 뒤에서 발견된 시신이 입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죠. 사후 검시를 해 나온 결과에서도 레리의 부모님의 DNA와 냉장고 뒤 시신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리는 자신이 일하던 슈퍼마켓 냉장고 뒤에서 발견된 걸까요? 문제의 냉장고는 약 3.6m였고 냉장고와 벽 사이는 45cm였죠. 혹시 레리가 집을 나간 뒤 슈퍼마켓에 출근을 했고 냉장고 위를 청소하다가 그 아래로 떨어졌던 걸까요?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폐업 전 노프릴스 슈퍼마켓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만났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레리가 사라진 그날은 레리의 근무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굳이 출근을 한 뒤 청소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레리를 해친 뒤 그 뒤에 유기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하게 됐는데, 얼마 뒤 나온 부검 결과에 의해 그 가능성도 무너졌죠. 레리의 시신은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외상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범죄 행위의 증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해답은 하나뿐이었는데, 저는 이전에 노프릴스 슈퍼마켓에서 일했던 직원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됐죠. 레리의 시신이 발견된 냉장고 위는 슈퍼마켓 직원들 사이에서 농땡이를 피우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식사 시간과 같은 공식적인 휴게 시간이 아닌 일하는 중간에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면 모두 사다리를 타고 냉장고 위로 올라가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냉장고 위는 높았기 때문에 아래서는 냉장고 위가 잘 보이지 않았고 반면에 그 위에선 슈퍼마켓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매장이 바쁘거나 상사가 나타났을 때 알아차리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농땡이 치는 장소로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미뤄보아 어쩌면 레리는 집을 나온 뒤 갈 곳이 없었고 그때 생각났던 게 그 냉장고 위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의 관계자는 당시 냉장고의 압축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워낙 시끄러워서 레리가 냉장고 뒤로 넘어가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증언했죠.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그날 레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만약 냉장고 뒤에 거꾸로 떨어진 레리가 탈수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면 그는 며칠 동안이나 거꾸로 박혀있는 자세로 죽음을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10년 만에 시신이 발견된 레리의 죽음은 결국 사고로 종결됐습니다. 그 누구보다 레리의 행방을 찾던 부모님은 드디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아들을 찾게 됐지만 레리가 집에서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방치된 상태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괴로워했죠. 그런데 당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레리의 어머니 애나가 아들이 노프릴스 슈퍼마켓에 있다는 것 같다는 주장을 계속했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레리가 실종된 후에 누군가 애나의 말을 듣고 경찰이나 슈퍼마켓의 관계자들이 가게 전체를 제대로 조사했거나 가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좀 더 신중하게 들었다면 죽음이 오기 전까지 냉장고 뒤에 낀 상태로 있어야 했던 레리는 10년보다는 더 일찍 발견됐을 수도 있었죠. 분명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냉장고와 벽 사이는 굉장히 답답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레리는 자신을 혼란스럽게 한 정신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렇게 도망친 곳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곳이라곤 상상도 못했겠죠. 이 사건은 사건이 해결되기 전보다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숨통이 막히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